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일부 고용인들은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아, 그런 게 있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반겨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추가 모집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서 1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그쵸? 전형에서. 그리고 수시에서 충원을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면 2월 4일까지 하면 최초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2차, 3차, 4차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대학에서 정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한, 충원하지 못한 인원들만 따로 모아서 추가 모집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매년 보통 보면은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모집을 실시하고, 대학들은 대부분 건국대, 홍대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시하고, 상위권 대학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대 위쪽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꼭 100% 실시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같은 경우도 소수 인원이긴 하지만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2020학년도 추가 모집이 전년도하고 조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의 모집 정원은 사실 큰 폭으로 줄질 않았어요. 대학의 모집 정원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시 선발 인원이 실제 정시에서 학생들이 지원한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수험생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0.5대 1이나 아니면 0.69대 1 정도 경쟁률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의 모집 정원의 변화는 없는데 지원한 학생들의 숫자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들의 경쟁률이 하락을 하게 되어졌다. 근데 이렇게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특히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대학들이 바로 뭐냐면 중하위권의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재수생의 비율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8% 정도 되었는데, 재수생의 비율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2020학년도에 추가 모집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실제 추가 모집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정시에 불합격을 해도 추가 모집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극소수의 얘기이거나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성적이 되게 안 좋은데 나 작년에 올해 경북대학교에 원서를 썼는데 예비번호도 못 받았어. 그리고 실제 그냥 원서 지원도 상향으로 그냥 던져본 거야. 라고 했는데 추가 모집을 하면 붙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거죠. 추가 모집이 결코 쉬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보통 추가 모집의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정시 경쟁률이 4, 5대 1이면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40대 1, 50대 1의 경쟁률이니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추가 모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올해 2020학년도 추가 모집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대학의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실제 학생 수가 많이 급감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권 대학보다 중하위권 대학에서 실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모집 인원이 학생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점차적으로 재수생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에 정시 비율이 좀 더 높아지고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의 정시에서 선발 비율이 30%를 넘기 때문에 상위권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수능 등급에서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정도 되어지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재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 인원만큼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수요. 그 다음에 재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또 기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020학년도에 추가 모집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정시 선발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했다면 추가 모집에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다 빠져나갔거든요. 대학에 다 붙었어요.
3등급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요? 그냥 대학에 붙거나 재수를 한다고 빠져나갔다고 가령을 하면 실제 남아있는 학생들이 3,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시에서는 3등급이었기 때문에 경제 능력이 없었다면 4등급이었기 때문에 대학 가기가 어려웠다면 실제 추가 모집에서는 3등급이 1등급이고 4등급이 2등급인 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추가 모집에서 실제 정시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죠? 위험하고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목적은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 붙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 중에서 좋은 대학을 가자.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고 실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하는 업체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의 모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추가 모집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추가 모집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 모집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추가 모집의 특성이 뭔지 원서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의 꼭 지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뭐냐면 첫 번째는 수시 합격자, 그렇죠? 수시 모집의 합격자 등등등을 해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의 정시 모집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합격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어떤 게 가능하냐면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은 관계없어요.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추가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의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 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 과정 중에 추가 등록을 포함해서 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정시에 합격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을 포기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에 내가 합격을 하여도 추가 모집 기간 들어가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 2월 20일 정도인데 그 기간 전에 추가 모집을 설령 등록했다 하더라도 정시 모집을 정시에 등록했다 하더라도 정시를 포기하시게 되면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얘기고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시 합격한 자들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단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은 수시에 합격해도 관계없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정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의 등록을 포기하면은 지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이번에 원서 지원을 통해서 정시에서 합격하셨는데 대학이 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 대학이 중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사실은 추가 모집에서 기회가 생기기 어려운데 만약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합격을 했는데 내가 재수를 좀 생각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은 일부 정시 등록한 학교를 포기하시고 추가 모집으로 다시 지원을 해서 그 대학보다 좀 더 나은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시에 요번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재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학 진학에 대해서 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추가 모집에서 다시 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뭐냐면 추가 모집 기간 전에 포기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한 6가지로 정리해 줄게요. 어떻게 특징이냐면 첫 번째는 추가 모집은 한 대학에 딱 한 번만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한 대학에 한 번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에 원서를 하려면 경북대 내가 원하는 학과에 한 번에 원서를 쓸 수 있는 거죠. 한 대학에 두 번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을 할 수는 없어요. 정시는 우리가 원서 지원이 3번으로 한정이 되어지는데 추가 모집에 원서 지원의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원서 지원이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원서 지원의 횟수는 제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의 전형이 그냥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또는 특성화고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 같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정시 전형 방법 및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원서를 쓰면 붙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뭘 아셔야 되냐면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다 아셔야 되죠. 이 대학이 수능을 100% 반영하는지 아니면 수능 70에 학생부 교과 30%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다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탐,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하는지 아니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전년도에 합격 가능한 환산 점수를 계산을 해서 실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 동일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학과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가 모집을 그냥 눈 감고 원서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핵심인데 이게 바로 대학과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추가 모집 원서 쓰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다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이나 학과 선호도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과에서 경영학과가 있고 어떤 학과가 예를 들어서 문헌정보학과가 있거나 사학과나 철학과가 있다면 사학과나 철학과로 원서를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집 인원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데 실제 1차, 2차, 3차, 4차 대 대학마다 그것도 1차, 2차, 3차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고 1차부터 5차까지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고 3일 기간에 원서 접수 기간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기간이 더 긴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과 마감 일자들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서를 지원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추가 모집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학마다 원서 접수의 마감일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요번에 이제 정시의 원서를 지원하셔서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딱 합격을 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시고 분석하신다면 여러분이 정시에 떨어졌었던 학교를 붙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정시에 지원하지 못했던 학교에 추가 모집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학년도의 추가 모집 일정 기간은 바로 뭐냐면 지금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2월 2일까지가 발표가 진행이 되고 나면 등록 기간이 2월 5일부터 2월 7일이 되고 추가 합격자 발표가 2월 7일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추가 모집 기간은 보통 2월 20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추가 모집 컨설팅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2월 12일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학생의 데이터를 받아서 미리 데이터 분석을 다 하고 통계 지표를 다 내고 난 다음에 2월 20일서부터 발표되는 내용들을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결국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추가 모집 기간은 2월 20일서부터 진행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발표되는 1차, 2차, 3차 기간이나 아니면 등록 기간은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집 인원은 우리가 2016, 17, 18, 19년도를 보면 보통 대학들은 165대학 7,000명, 149개 대학 8,000명, 161개 대학 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원이 9,000명이나 8,00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학과, 내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인원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면 정확하게 어느 대학들이 몇 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년도에 모집되어진 인원들 중에서 주요 대학을 보면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광운대나 국민대 24명, 29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숭실대학교 55명,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에서도 한 43명 정도 모집 인원을 선발했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대학교가 49명, 경북대 36, 부산대 28명, 그 다음에 전남대, 전북대 이렇게 해서 45명 정도 있고요. 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도 계명대 의대에서 2명, 원광대 의대 1명, 강릉 원주대 2명, 치대 정도로 해서 모집 인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 홍익대 아래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선발하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에서도 선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예체능 계열에서도 선발 인원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가 전년도에 59명을 모집을 했는데 59명 중에 지원 인원이 2,091명을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35.44대 1. 엄청 높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대 같은 경우에 다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경쟁률이 보통 10대 1에서 1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경쟁률보다 적어도 약 2배 반, 3배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종대는 36대 1이에요. 세종대는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보통 경쟁률이 4대 1,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고 가천대는 83대 1.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은 계명대 의학과가 2명을 선발하는데 384명이 지원해서 192대 00대 1이에요. 이처럼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대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점수의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정시는 원서 지원이 딱 3번 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제한 횟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35.44대 1로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여기에서 원서 지원에 대한 횟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 경쟁률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 경쟁률은 별로 높지 않다고 고려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에 경쟁력이 만약 있다면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러면 홍익대학교의 수시에서 정시 지원에서 불합격했지만 추가 모집에서 홍익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작년도에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사실 좀 많이 놀랬던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떨어졌던 학교를 추가 모집을 통해서 붙거나 정시보다 더 나은 대학을 붙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칫 지나친 환상으로 연결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정시 원서 쓸 때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 원서 쓸 때도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의 성적이나 대학의 전형 방법,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환산 점수, 전년도 합격 가능성의 점수들을 정확하게 통계 지표를 다 내고 난 다음에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 경쟁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경쟁률이 무지 높지만 이게 실질 경쟁률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니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경쟁률이 엄청 높았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대학을 가자예요. 이게 첫 번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대학을 가자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좀 나은 대학을 붙어보자.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학을 가자라는 입장의 학생들이 생각해보면 내가 정시를 엄청 시험을 못 본 거죠.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못 내서 이번에 정시 지원해서 사실 불합격을 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에게서는 추가 모집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카톨릭 관동대 취의생학과는 한 명을 모집하는데 지원 인원이 6명이었어요. 경쟁률이 6.00대 1이니까 사실 경쟁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6대 1하면 높은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 경쟁률을 따져보면 왜냐하면 상위권 점수대의 학생들은 벌써 정시에서 합격을 해서 빠져나갔다.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횟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질 경쟁률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천대는 85명을 선발하는데 지원인원이 124명으로 경률이 1.46대 1이에요. 이 정도의 경쟁률이면 사실은 특정 학과를 빼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면 붙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다음에 김천대 글로벌 행정 야간은 한 명 뽑는데 한 명이 지원해서 1대1이에요. 합격했죠. 세명대 개학과는 한 명 뽑는데 한 명 지원했고요. 신라대학교는 3명 뽑는데 14명 지원해서 4.67대 1. 우석대는 149명 뽑는데 285명이 지원해서 1.92대 1이에요. 원광대학교 부티지자라학과는 3명 뽑는데 14명 지원해서 4.69대 1이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 자체가 이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목적, 대학을 가자라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첫 번째는 추가 모집에서는 대학을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나은 대학을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추가 대학의 2단계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대학에 가자, 두 번째는 좀 나은 대학에 가자, 이런 전략으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모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실 점들은 바로 뭐냐면 대학마다 원서 접수 일자가 다르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및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원서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미리 통계와 지표 계산하시고 내 성적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 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점수 형태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학교들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원서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냐면,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부모님들께서 미리 이제 계획하신다면, 요번에 이제 정시에서 조금 더 안 좋게 불합격하셨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 기회를 엿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상담을 통해서 원서 지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언제 시작하냐면 2월 10일서부터 추가 모집 컨설팅을 시작을 해요. 보통 2월 2일 정시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면 2월 5일부터 7일까지가 합격자 등록일이고, 2월 7일부터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면 사실 2월 10일 정도 되어지고 나면 내가 추가 모집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추가 모집으로 지원해야 될지, 그러니까 추가 합격으로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나, 아니면 내가 추가 합격이 안 되겠다 이번에, 그럼 나는 추가 모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2월 10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예약하셨다가 2월 10일서부터 해서 이제 컨설팅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는데, 대부분 추가 모집 컨설팅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추가 모집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왜냐하면 변동이 많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고, 만약에 방문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방문 날짜를 별도로 잡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가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지금쯤 미리 예약하시고, 그리고 2월 10일서부터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데, 혹시 2월 10일 이전에 정시 합격을 하셔서 만약에 추가 모집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으시게 되어지면 미리 예약하셨던 부분들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셔서 요번에 이제 정시에서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대학에 붙고, 두 번째는 좀 더 나은 대학을 붙겠다는 전략, 그리고 정시에서 떨어졌지만 추가 모집에서 그 대학에 한번 붙어보자라는 전략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서 합격의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